4억, 4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써드린 게 4억 2천인데 지금은 5억까지. 5억 8천? 와, 피디님 5억 8천에 이 집 사실 거예요? 제가 이정미 의원께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이 화면 속에 있는 집 A와 B 중에 어떤 집이 더 비싸게 느껴지세요? A, B 둘 다 서울에 있는 집입니다. 당연히 A가 비싸죠. 저렇게 그럴 것 같죠? 깨끗하고 큰 집이 비싸죠. 정답은 땡입니다. 진짜요? 네, A 집은 현재 시가로 한 5억 정도 하는 집이라고 하고요. B 집은 9억. 뭐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9억, 10억을 줘도 구할 수가 없는 집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진짜로. 이 9억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속칭 부동산 시장에서 뚜껑이라고 하는 집인데요.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서울에서 가장 핫하디 핫한 한남동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는 남산이, 앞으로는 한강이 위치한 이 배산 임수의 지형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연예인분들과 또 재벌 2, 3세 분들께서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가장 핫한 이곳에 9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믿기지가 않는데 과연 정말로 9억짜리 집이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다 가고 있나요? 지금? 예, 바로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예. 아주 오랫동안 네. 태어났기 때문에 풀이 자라나서, 네. 사람이 지금 살 수 있는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오! 깜짝이야. 진짜 놀랐어. 여기가 그 뚜껑집인가요, 이제? 이것도 뚜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입하셨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이 집이 한 5억 8천 정도? 5억 8천? 와, 세상에. 정말 뚜껑 열리는 얘기네요. 저도 뚜껑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아, 이런 게 뚜껑이구나. 그것도 벌써 뭐 한 2년 전 얘기니까 네. 지금은 이거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어가겠죠. 아마 팔으라고 해도 안 네. 하실 겁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 있죠. 네, 계단 끝집이요? 예, 9억에 나왔다가 안 판다고 돌아간 물건이에요. 대략 한 3천? 전세보증금 3천 정도에 살았었는데, 예, 지금은 세상에. 전세 3천만 원인데 매매가는 9억, 10억. 네. 저런 집을 9억에. 예, 아, 9억에 말도 안 되죠? 판다고 나왔다가 네. 네, 들어갔다. 안 팔겠다고.
제대로 된 물건을 사기는 어렵고 입주권을 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무허가 건물 이런 데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입주권만 받게 되면 프리미엄도 굉장히 붙게 되고 이제 굉장히 큰 차익을 얻는데 리스크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10년은 바라봐야 이제 입주할까 말까 하는데 오래 돈이 묶여야 되고 또 약간 찝찝함 그래서 겁이 많은 분들 위험 회피 성향의 분들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도 나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용감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건축물이라는 거는 일단은 지어지면 일정 부분의 권리가 생긴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민법 태도입니다. 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사고 파는 게 우리나라의 법에서 뭐 제한이 있지 않는 이상 뭐 조직하고 답변드릴 게 없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없어요. 빈집이죠. 네. 갖다 내려가니까. 우리는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입주권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주택이 안 옮기고 가게 됐잖아. 전부 다 개발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억이 제일 낮은 금액이 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꿈 같은 얘기죠. 글쎄요.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땅에 집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 못. 네. 세 사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쭈꾸미라고도 많이 불러요. 왜? 땅은 없고 쭈꾸미가 있다는 거죠.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실제 건축물 대장이 없다 보니까 무허가라고 하는데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만 잔뜩 붙어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 빈집만 사놓고 빈집 사놓고 그러니까 저기 그러면 들어와서 살려고 사는 건 아니네요. 아니지 아파트 받으려고 사는 거. 개발되니까 뭔지 우리네는 여기 이런 사람들 수집 맞으면 뭐 이거 사는 사람. 우리네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2, 3년 전은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했던 것이 이제 4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창문이 고정이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래요? 네. 14병이 2만이에요. 네네네. 2천 한 300세가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프리미엄까지 다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써드린 게 4억 2천인데 몇 평? 나중에 뭐 25 하나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억까지 나왔어요. 이거 그렇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금 내고 사는 사람도 그 딱 안 올라는데 무슨 놈은 저기 세금도 안 내는 땅이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나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저런 무허가 매물을 이렇게 뚜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땅은 남의 땅인데 그 땅 위에 벽과 지붕, 또 소위 뚜껑 부분만 내 거다 이렇게 해서 뚜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름도 기가 막히게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잘 지었어요, 뚜껑집. 아주. 네, 아.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한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돼버렸다고 얘기를 하네요. 진짜 우리 서민들한테는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 이 부동산 시장 문제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또 두 분 모셨습니다. 이 불인이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이승주 기자. 네, 안녕하세요. 불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부동산 더하기 어린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열심히 남들 집값 오른 얘기만 취재를 하다가 네.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제가 집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신생아, 부생아. 부동산 태아. 네. 이광수 애널리스트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아, 뚜껑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어서 내가 살 집의 가격이 붙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고 깨끗한 집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걸 통해서 향후에 돈을 얼마를 벌 것인가 이게 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뭐 뚜껑집도 나오고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는 거죠. 무허가 주택 같은 이런 뚜껑집에 왜 입주권을 주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런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땅만 있고 땅 위에다가 무허가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정부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아, 사시니까 쫓겨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거주권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되면 대신 입주권을 주는 겁니다. 사실 선의로 출발한 그런 어떤 정책이나 목표가 투자로 변질된 그런 전형적인 상황이죠.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그 뚜껑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면 그나마 좀 저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시는 분과 예를 들어서 뚜껑집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소유권은 계속 거래가 되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네.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 여기저기 뭐 돈 되는 데면 어디든지 그 괴물의 손처럼 뻗치고 있다가 이제 이 뚜껑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뚜껑이라는 게 제대로 된 집이 아니니까 그 딱지라는 것보다 원래는 좀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 대신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 재개발에 대해서 좀 해박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부동산 뚜껑 투자에도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그냥 서울에 돈 되는 거면 다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나마 이거는 내가 해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해서 지금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인데 사실은 이런 정책들보다 더 높이 있는 투기 수법들이 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책으로는 절대 나를 잡을 수 없어. 네. 부동산.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이제 조세 정책으로만 안 되니까 또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더 또 많이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부족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실은 서울에 땅이 없는데 결국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저희가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진짜 집이 모자라서 저렇게 집값이 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살 집이 모자라서.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요. 살 집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투자할 집이 모자라서 오르는 거거든요. 자고 나니 몇십억 올랐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네. 사실 자고 나서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동산 기자를 막 시작했을 때가 2015년 초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는 광경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나를 생각해 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분양시장. 그때 청약 규제를 막 풀면서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다 이런 말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집값이 많이 오르질 않으니까 집값하고 전세값 차이가 많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걸 갭이라고 하고 요걸 투자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갭 투자가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강남 재건축인데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되게 치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2014년 말 엄청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네. 지금 상황이 됐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름하여 부동산 3법입니다. 사실 강남 새 아파트 누가 안 살고 싶겠어요. 돈만 있으면 부르는 게 가격이란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상한제에 막혀 있던 게 이제 집값을 높여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안 가져가도 되니까 너 이 시세 차익 다 가져가라 라고 한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채를 가져가야 되는데 세 채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익을 더블로 받겠죠. 네. 그래서 모두가 이제 강남 재건축으로 몰리게 됐고 네. 서울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렇게 지금 서울 집값이 상승하지 않았나. 아니 근데 이승주 기자께서 처음에 불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이광수 전문가님 이 정도면은 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어른이죠. 네, 전문가신데 아니에요. 집이 없으면 불인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건축 대상인 강남 반포주공 아파트를 구입해 6년 만에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들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 차익은 더 커질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파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비슷해요. 이분은 굳이 팔 이유가 없으니까 물건들이 나오지도 않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오르고 있다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서울 동북부 지역은 어떨까? 이곳 역시 패닉바잉 현상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내에서 집값이 상승이 되니까 그렇죠. 시야가 많으면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떨어지지는 않고 올라가는 확률은 서울시내 다 매물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게 같습니다. 비록 올랐다 해도 오른 것도 아니고 비록 올랐다는 거는 오른 것도 아니래요. 매물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제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도 상황을 보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걷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막차라도 타야 된다는 투자 세력의 몰림 현상이 노원, 도봉, 강북, 일명 노도강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집 없는 세입자들이 떠안게 되는데요. 백전백승을 보장한다는 부동산 투자 특강은 불안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해 보이는데요. 오르시가는 포인트, 빅뱅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를 걸 줄 알면 백전백승이죠.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차트를 매일 봐야 되는데 빅뱅 포인트에다가 자기의 작은 돈이라도 넣어놓으면 평균, 신도시 평균이 100배에서 1000배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는 3000배로 올랐어요. 그다음에 마곡지구, 산옥에 그냥 말은 한 15배가 나와요. 결국은 부동산이에요. 30살에 부동산에 돈을 못 주면 불장난 인생이라면 여기.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을까요? 서울 집값에 대해 할 말 많은 금천구 지역의 주부들을 만나봤습니다. 구로동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김진숙입니다. 금천구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이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서 한 30년 넘게 살고 있는 윤명숙입니다. 금천구에서 한 3년 7개월 정도 살고 있는 신선순입니다. 금천구 새내기부터 30년 차 터줏대감까지 여러분의 서울살이는 안녕하신가요? 이 며칠 사이에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 물이 새는데 제 집주인한테 연락을 못했어요. 눈치가 보여서. 혹시 집값 올려달랄까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1인 2주택 자체가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하는데 저희도 저희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실거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예전에도 한번 아들 부부한테 주려고 생각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는 내 집을 사기엔 너무 이사조차도 엄두가 안 나는 사실 구루동이나 금천이나 그나마 금천구가 구루동보다는 조금 낫겠지 했는데 이쪽도 아예 엄두가 안 나는 42%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집 없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모두 다 화나 있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제일 화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주택자는 왜 화나 있냐면 2주택자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2주택자는 또 3주택자한테 화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미 할 사람들 다 하고 매체 보유할 사람들 다 보유했고 했는데 이제 정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 조건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또 소득이 적으면 안 되고 이런 모든 조건을 걸리다 보니 없는 사람은 이제 집 사기 정말 어려운 시절이 됐다는. 천정부지로 손든 서울 집값. 요새는 결혼조차 생각을 안 해요. 제 동생도 지금 40이 넘었는데 장가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남자들 결혼의 필수 조건 집이잖아요. 맞아. 작은 평수, 큰 평수 할 거 없이 여기는 나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데보다 산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신안산선이 들어선다 또 이렇게 롯데캐슬이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같이 여기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한 30대 결혼하려는 젊은 사람이 여기 싸다고 왔는데 결국 못 사고 일산으로 갔어요. 서울에 집을 구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인근 수도권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는데요. 윤혜 씨와 수지 씨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0개월 된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성남시에 신혼집을 마련했는데요. 서울에서는 도저히 집을 구할 수가 없었죠.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로또 티켓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대로 확률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게 2배인 것 같아요. 이중고죠. 그러니까 남들은 불로소득을 굉장히 얻었다라는 것을 오지만 두 번째는 그럼 나도 살까 하면은 난 티켓 살 돈도 없어. 로또 티켓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어. 결혼 준비를 하며 집값이라는 큰 현실 장벽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3억 정도에 저는 이제 전세에 들어왔는데 2억은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 정도는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제가 차차 이제 갚아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래도 2억이란 돈이 있어도 그거 갖고 들어갈 데가 거의 없구나. 패닉바잉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3040 세대들은 현재 부동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청년 세대도 한쪽은 아예 포기하거나 아이고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고 정책이나 좀 잘 내놔라 하는 파가 있고 한쪽은 영끌이라고 하죠. 영까지 끌어모아서 나라도 막차 타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상투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린다고 봐요. 근데 그 근간이 두 사람 다 잘못됐다 잘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원인이라고. 이승주 기자께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숨을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는데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네. 기사를 쓴 게 아니라 그 정보로 제가 집을 샀어야 됐다. 이렇게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난 바보였구나. 왜 기사를 썼나. 거의 대부분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막차를 타야 된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 너무 투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아쉽고 좀 속상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청년들이 분양권 투자도 그랬고 작년에 비트코인도 그랬고 올해 동학개미 운동도 그랬고 뭔가 이제 막차를 타야 된다는 심정으로 지금 우르르 가고 있거든요. Fear of missing out? 네, 대세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그런 걸 겪고 있지 않나. VCR에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6년간 그냥 집 한 채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23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거. 정말로 로또 당첨금이 생긴 국민들한테는 거죠. 너무나 허탈감을 안겨다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정책 결정권자들,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들 팔아라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을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청문회 같은 게 있어야 그런 기회에서만 국민들이 이 사람이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률로 이제 강제를 하자고 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집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이 과연 그 법안을 통과를 시킬까요? 네. 아니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강제하지 말고요. 대신 뭐 정책 토론이나 정책을 만들 때 요 앞에다가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몇 채? 네, 저는 지금 몇 채, 반포. 몇 채 갖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난 지역구는 전세 살지만 네. 강남에 집 있는 사람. 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저는 무슨 정책을 만들든지 어쨌든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부동산 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화된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을 크게 일으키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수요는 투자 수요입니다. 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을 낮춰주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70 부동산 정책이 이제 나왔잖아요. 바로 그거죠. 투자 수익률을 낮추겠다. 그래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일종의 3법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세율을 상승시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앞으로는 투자 수요가 좀 현저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30대가 막 영끌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되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계로 보면 요즘에는요 다주택자가 매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법인, 임대사업자가 시장의 매물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높은 가격에 30대가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울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사실 왜냐하면 30대가 가장 부동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다주택자의 출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30대 초기에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급 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정부가 분양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주택을 만들면 되거든요. 공공주택이나 뭐 임대 이런 주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부가 좀 새로운 공급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웬만한 정책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신혼부부 특공 말씀하신 대로 뭐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 근데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우선 뭐 공급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출도 중요하긴 한데 이번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냈지만 너무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왜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이 마음이 아픈지 이런 감정을 좀 어루만져 주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에 올라타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그거를 좀 파악하면서 같이 그 감정적인 것도 만져주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나도 질 수 없지. 네. 주라 휴가 좀 주라. 네, 이 정도면 그래도 꽤나 네, 뽕필이 좀 나죠? 민생연구소 두 번째 주제, 이 아이돌 팬클럽 못지않은 5060 세대의 트로트 팬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시간인데요. 문화계의 고막 남친,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신기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MC님 덕분에 흥이 나네요. 트로트가 역시 흥이 신나게 나네요. 한번 시작해보죠. 네, 신나게 네.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 트로트 열풍이 너무나 대단한데요. 그럼요. 기존의 어떤 네. 10대의 어떤 문화 트렌드와 다른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0대들은 K-팝이라고 해서 10대 K-팝을 주축이 됐던 팬덤이 10대였다면 K-트롯이라고 하는 거는 5060, 저 같은 40세대들을 포함가는 그러니까 세대를 포괄하는 형태의 팬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팬덤 경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팬덤이 됨으로 해서 특정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함으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입증하고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 10대였다가 이젠 50대, 60대까지 확장되고 그게 트롯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팬분들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역 오는 데만 한 5시간 걸렸어요. 지강구로 왔어요. 어머님은 찬원 팬 인증하려고 머리도 노란색으로 염색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팬카페에서 만났어요. 진짜다. 이찬원 씨 팬카페요. 다 노란색이구나.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깜짝이야. 여기다! 언니 저기요! 지하철 광고를 지광이라고 하는군요. 팬덤 용어인가 봐요. 어떡해, 너무 예뻐! 우리 곁에 와주었어, 너무 좋아.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서울 오신 거 가족들이 다 아세요? 가족들 몰라요. 그럼 어디 가신다고 하고 오신 병원 간다고 왔어요. 제가 지금 암 투병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셔도 돼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기는 굿즈가 진열된 카페예요. 팬카페에서 컵이나 굿즈, 사진 이런 것들을 여기 카페에다 진열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이제 구경하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비디오 광고를 보면서 비디오 광고 30초를 뜯고 나면 하트가 발생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아가지고 저녁에 전공을 하는 거예요. 등수 매겨서 시상식 가는 건데 찬원님 여기에 올려주고 싶어가지고. 이찬원이의 기쁨이잖아요. 즐거움. 팬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 인터넷 공간들이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기술의 발달이 이런 문화 현상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 피자 사서 숙소 가서 먹어요. 네. 이찬원 피자 주세요. 2,000원 피자 네. 3개 해주시고요. 브로마이드도 주시고요. 브로마이드가 목적이에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피자 드시러 많이 오시나요, 원래? 미스터 트롯에서 나온 이 세 분이 저희 모델로 하셔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 게 2,000원. 인기가 제일 많다잖아요. 총 금액 107,700원에서 브로마이드 받으려고 피자를 10만 원치나 시켜 먹어요? 네. 아깝지 않아요. 제가 한 번 더 열심히 일하죠 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홍대요. 홍대는 또 웬일로? 숙소 이제 마지막 코스. 저희 1박 2일 마지막 종착지예요. 아, 이렇게 해서 팬분들끼리 또 친구가 되고.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거 펭귄 소리야,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입술 보세요, 입술. 세상에 이런 입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찬원이가 찍은 거라서 그런지요. 진짜 더 맛있어요. 짱입니다. 진더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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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더배기. 문화 소비 시장에서 이렇게 네. 5, 60대가 이렇게 주목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그러게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50, 60대를 위한 소비 컨텐츠라는 건 대부분 아침 드라마 같은 것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한되어 있었고 뻔한 스토리텔링이었는데 새로운 컨텐츠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중문화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각각 나눠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떤 커뮤니티 그룹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5060 세대는 경제력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나를 위해서 행복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브로마이드 하나를 위해서 10만 원어치 피자를 살 수 있는. 그럼요. 네, 지금 보면 VCR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행복해 보이고요. 특히 행복의 원인은 그 대중문화 콘텐츠의 주인공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인 거죠. 외롭지 않다, 행복하다, 위로받는다. 파주로 와 있는데요. 일단 집 보세요. 으리으리하죠. 그리고 더 으리으리한 거 보십시오. 우리 영탁이 형, 트롯 쾌남 영탁, 별이 되리라. 이 정도면 진짜 찐 성공했네. 피디님, 나도 이런 거 하나만 좀 이렇게 협찬. 지금 안에서 영탁이 형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영탁이 형이 지금 여기 와 있나? 야, 우리 저희 제작팀 섭외량 엄청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으로. 어머나! 야,
예? 소독해야죠. 예. 인사도 하기 전에 다짜고짜 소독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영탁님의 꼰대라떼 챌린지 예. 지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꼰대라떼, 그 노래는 저는 알고 있는데 챌린지요? 네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헤이! 이런 그 아무나 챌린지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예, 지금은 이제 힙합이 대세인데 예. 지금 그 대세가 네. 트로트로 넘어오고 있어요. 넘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꼰대라떼 챌린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르쳐드리기 처음에는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우리 동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에 유행했던 춤을 넣어서 만드는 동작이에요. 예,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흔들어. 왼쪽. 흔들어. 뒤로. 라떼. 아! 야, 여기도 영탁. 영탁. 온통에 영탁. 어머나! 야, 어디서 입고 오셨어요? 나 이런 기분 너무 좋아.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지금 손에 다들 이렇게 부채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보니까 영탁 씨 사진 다 구매가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네, 굿즈. 이런데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액자처럼 다 해서 사진 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잘해요. 쫓겨나면 여기 와요. 아니 근데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한테 신경을 끄으니까. 제가 지금 가정사가 조금 안 좋았어요. 아들이 조금 일찍 갔어요. 34살에.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게 살다가 영탁님 이제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내가 많이 치유가 되고 또 우울증 약 먹던 것도 이제 또 없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팬 이상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이거 3개 빨간 거. 저도 일단 뭐 쌓으라고 해서 쌓긴 쌌는데 이게 뭐라 어디로 간다고요? 청소년 다문화 가정과 미혼모 가정이요. 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안녕하겠습니다. 영탁 화이팅! 이런 팬덤 아이템들이 또 5060 세대로 변화하면서 또 아이템들의 변화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5060 세대를 위해서는 저기 보시다시피 부채, 뭐 돋보기, 심지어 소주잔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탐난다, 소주잔. 막걸리잔도 탐나요. 네. 혹시 돋보기 같은 거 탐나지 않으세요? 탐난다고 얘기하려다가 지금 참고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 이제 뭐 살충제 성분 표시 보는 거 하다 보니까 우리 안 보여가지고 이정미 진행자께도 그럴 돋보기 때 하나 돋보기 딱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탕이요 까만 건 글씨요밖에는 너무 글씨가 작아요. 네, 이런 것들을 중요하니까 좀 크게 써주면 좋을 텐데. 네,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하나의 음악 장르가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인기를 얻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현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에는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팬덤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내가 지지하는 가수, 트롯 가수가 1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형적 자체가 팬덤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거죠. 트로트 팬덤 문화가 단순히 소비만 하면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맞습니다. 사실 기술 발전이 대중문화의 형격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형태. 유튜브는 사실은 쌍방의 형태의 방송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5060 세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한 정치 참여에 굉장히 눈을 떴는데 사실 뉴스 콘텐츠가 갖고 있는 부박함, 그 건조함이 있어요. 그 대신에 어떤 콘텐츠를 굉장히 찾고 있었는데 그 공백을 트로트가 꽉 채워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대들 보면요.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인데 월 81억 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가요. 그 월 그 유튜브 시청 시간이 101분이 넘는다고 해요. 훨씬 많은 유튜브를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가 그러니까 유튜브는 플랫폼이잖아요. 비어있는 플랫폼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정치 뉴스냐? 아니죠. 이제는 나를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트로트이고 대중문화인 겁니다. 어머나, 이게 또 무슨 줄이야? 어이, 2,000원 대단히 사랑해. 오. 웬일이야? 전부 다 단체복을 입으셨네. 꽉 찼어, 꽉 찼어. 이거 어디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트리밍 교육을 맡은 서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트리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그래가지고 다들 핸드폰을 들고 오시는구나. 자, 우리 가수님 이름이 이창원. 네, 이창원님을 검색을 하시면.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 성적을 위해서 또 스트리밍이 필요하니까. 저야말로 팬덤의 기본이죠. 네. 네. 플러스 버튼이 어디 있어? 하나 누르시면 여기. 아, 요즘. 그러니까 맨날 잊어버리고. 잘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꾸 연습을 해요.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70이 넘었어요. 와, 동안이시긴 한데. 아이, 동안은 뭐 할머니지. 아니 누님이 누님. 아, 얼마나 좋아. 응원하는 대로 올라가야지. 찬원이를 응원해서 상단에 올리겠고. 아, 그렇게 기분 되시겠어. 아, 진짜 팬이시네. 찐팬. 네. 야, 지금 보면은 서로 지금 막 이렇게 알려주고. 네? 이게 내 눈으로 다운을 받아서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자세히는 몰라요. 이찬원님을 알게 돼가지고 네. 근데 요거를 그냥 조금씩 배우게 됐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몇 호선? 68세예요. 68세. 6호선 8번 출구. 우리 누님은? 저는 5학년 9반이에요. 5학년 9반. 네. 조금 스마트폰 잘 쓰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한번 춤출까요? 나는 가야 해. 찾아가야 해. 버튼 실수로 눌러지. 나 여기 뜻밖의 상황이야. 나는 가야 해. 우리 찾아가야 해. 올리면은 네네 도장 한 달에 막 자, 우리 어머님들의 이 학구열이 엄청난데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뛰어난 강사님의 이 교육 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들은 젊은 팬들에 비해서 스트리밍을 하시거나 기계를 다루시지 못하시니까 저희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한 번에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중요한 건 실제 교육생분들의 어떤 리얼한 반응. 네. 옆에 누님,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우리 강사님이 교육을 잘 해주시나요? 네, 참 아주 간편하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요. 알기 쉽게. 네. 원래는 이 교육 받기 전에는 이 전혀 스마트폰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네, 할 줄도 몰랐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처음하고 처음하죠. 그쵸. 그 다음에 끝 했는데. 끝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간다. 그 교육이 사실 30명이 정원이어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뭐 훨씬 많았다고 해요. 5060 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20, 30대잖아요. 5060 부모분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10대 때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너네는 아이돌을 좋아하냐고 묻다가 아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어떻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커뮤니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집단성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팬덤 현상을 배운 5060 세대가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트롯을 만난 거죠. 저희가 1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가지고 굉장히 분노하고 어쩌면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2부에서 트롯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런 감정들이 좀 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 개인적으로. 그게 바로 트롯의 힘이겠죠? 네.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여러분의 할 말 많은 민생 현장으로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온 동네 소문났던 전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추던 우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헤이! 못난 아들 헤이!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감사합니다. TBS